시작합시다. 자, 20번 안 했지? 그죠?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14번 유형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6개 유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푼다고? 숙제 아니었어요? 역시 잘했어. 못 푼 거는? 다 풀었어? 22번. 아, 그럼 22번으로 할게. 역시. 여기까지 숙제 아니야? 그러네. 내가 유형 6번 설명했으니까 숙제 해야 되네. 22분까지. 아닌데. 아니? 어려워서 못했어요, 쌤. 아니야. 나와. 뭐 20? 누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분의 파이 몇 도? 45.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45도 하나라고. 요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9라고 나와 있죠? 9. 자, 45도에 대해서는 1대1대 루트 2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뭐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x 제곱이죠? 얘가 9. 그러면 x 제곱이라는 것은 18 요런 정도 나오겠네? 아, 그러면 x까지 구하자. 3루트 2.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3문제구나. 자, 그러면 x가 3루트 2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3루트 2네. 자,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잖아, 그지? 그럼 루트 2를 곱하면 여기는 6이라고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6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루트 2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됐죠? 반지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의 부채꼴 일부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는 게 더 낫겠네. 호의 길이는 구하지 말고.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고 세타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반지름이 3루트 2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4분의 파이 얘를 빼주면 넓이 구하는 거 맞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8분의 파이로 묶으면 이거 36 마이너스 18이니까 곱하기 18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4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숙제에서 또 안 됐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앞부분 숙제에서 안 됐던 거 하고 넘어가죠. 12번. 12번? 62페이지 12번. 자, 그거네.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라고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러면 대칭이란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하는 동경 여기서 요만큼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5세타 그 다음에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대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결국 4세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빼지는 부분이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요 부분이 지금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n 파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세타라는 것은 4로 나누면 2분의 n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저 범위를 딱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기 위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을 건데 0 집어넣으면 안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 성립하고 2 집어넣으면 파이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2분의 파이가 세타래. 2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90도. 그러면 여기에 2분의 파이 90도에서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빼면은 결국 구하는 게 사인 60도를 구하는구나.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 답을 찾아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오늘 숙제 다 한 거. 숙제 또 안 한 놈. 자수해. 내가 숙제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고2 이어서 안 한 겁니다. 씨. 고1은 숙제 검사를 해. 근데 고2부터는 숙제 검사라는 걸 고2가 숙제를 안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숙제를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라는 게 있어? 어? 아니 지금 이틀 동안 계속 졸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아팠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오늘 하고 가자. 알았지? 또 있어? 숙제 하는 사람? 없지? 믿는다. 항상 나의 믿음에 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 우리 아들도 한 번 거짓말했다가 나한테 빈통 혼났어. 지금 저애 몇 살이지? 초6이 몇 살이지? 13살. 13년 동안 나한테 딱 한 번 혼났거든. 그게 거짓말해서. 와. 내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욕설하는 것도 싫어. 학원에서 욕설하지 마라. 아니 뭐 친구끼리 나가서는 뭐 몰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하지 말자. 서로 아름다운 말만 씁시다.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20번? 왔어. 생각 안 해봤네. 생각해보고 질문해. 다른 사람 20번 있어? 네. 있어. 생각은 해보고 질문해줘야지. 너희 그거 그래도 그 시험 범위가 끝난 사람들은 아마 시험 범위가 끝나면 그래도 그때는 책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할 거야. 시험 범위가 끝났을 때는 꾸준히 숙제를 밀린 거 없이 했었으면 뭐 크게 그런 건 없겠죠? 우리 은진이는 한참 남았네. 야 너는 뭐 숙제 검사라고 할 건 없겠다. 진도 끝나면 시험 보겠다. 그 2학년 그거 없어? 도서관 가서 그 기출 문제 찍어올 수 없어? 할 수 있는데 응. 아니 1학년은 해왔더라고. 조성이 다른 방법이라서 내가 그래? 1학년은 스캔 어플 가지고 스캔 딱딱딱딱 해가지고 PDF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패드가 세고 좋더라. 해가지고 쭉 보내줬지. 찍어도 사진도 스캔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일단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얘를 막 돌렸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여기 8 나와있네, 그지? 8. 부채꼴을 얘가 이렇게 갖고 막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대. 그런데 여기는 반지름이 4죠. 됐을 때 외접하면서 한 바퀴를 굴렸더니 다시 자기 자리 P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대상아?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 그치?
요 부분에 다 맞닿으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요 부분의 둘레하고 이 부분의 둘레하고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지? 중1 때 이런 비슷한 문제, 중1 때 이거 21번이 중1 문제네. 중1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넓이 구하는 것도 했었고 둘레 구하는 것도 있고 심화 문제에서 21번 이런 게 좀 나왔죠. 자, 그러면 둘레를 생각해 보자. 요거의 둘레는 2파이r을 쓰니까 8파이죠. 그러면 같아야 되겠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네, 그지? 그러면 16.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지? R세타니까 플러스 얘가 8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의 값을 구해주시오라고 했네. 넘어가고 8로 나오면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세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죠? 그 맥락만 잘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한번 풀어보고 질문해줘. 경보고 건조한 날씨와 강수,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런 게 좀 한 문제로 돼 있지. 어려운 걸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일단 그림 있는 거 2개를 할게.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겠지? 23번을 가보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4이고 모선의 길이가 10인 원뿔을 그림을 그려봅니다. 먼저 모선의 길이가 뭔지 알죠?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오래돼서. 고1들도 잘 모르던데?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4다. 그럼 중심이 있을 때 요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다음 모선의 길이가 여기죠.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는 생각해야 되겠죠. 전개를 했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럼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항상 많이 그렸잖아, 그지? 여기가 4다라고 이렇게 다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 넓이와 요 넓이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끝났습니다. 얘는 16파이죠. 파이 r 제곱하니까 얘는 됐는데 이제 요 부분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요 부분을 구할 때 한 가지의 특징은 밑면의 둘레하고 요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요 호의 길이가 8파이 되겠네, 그지? 2파이 r 하니까. 그러면 중심각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요 부분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그 다음에 l 요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58 40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니까 56파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랬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 좀 더 가자. 요 그림 중에서 얘도 이 그림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수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특히 기아잖아. 기아에서도 사용된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일부분을 이거를 뭐라 그러니? 와, 활골 알고 있습니까? 활골.
자, 얘를 접었더니 중심에 딱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러면 특징을 딱 봐야 돼. 여기에 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게 딱 겹쳐지는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다 길이가 같은 전부 다 정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다. 요 특징을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뭘 구한 거지? 접힌 활골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부분을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네, 그지? 자,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될 때 요 길이가 4다라고 생각해보자. 원래는 이걸 구하는 건데 요거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 60도라는 것은 호도법에서 몇 파입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러면 60도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 120도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구하래. 우리는 r 세타.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래서 결국 구하는 답은 3분의 8파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유형 7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24번을 지금 해결해 버리자. 숙제는 다른 뭐지? 그 교재 만들어 준 거 그걸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내가 하려는 대로 나왔는데 왜 얘만 이렇지? 앞에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부채꼴의 둘레 길이와 넓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여기가 R,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L, 여기가 세타 이런 식으로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할 건데 둘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둘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2R 플러스 L이라는 것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넓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2분의 1 RL 여기 L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만 필기를 해둡시다. 이쪽 부분의 내용들은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내용 가지고 해야 되겠죠? 둘레의 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R 플러스 L 얘가 18.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부채꼴의 넓이. 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L인데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2분의 1 R하고 요 식에서 L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R 플러스 18이죠? 그래서 L 대신에 마이너스 2R 플러스 18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다 2의 배수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R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축을 딱 생각하면은 얘는 R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생각하면 위로 볼록이죠? 물론 R 값은 양수해야 됩니다. 축을 생각하면 여기가 R 값이 2분의 9일 때 최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값에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죠.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81. 그래서 이 답은 4분의 81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 항상 여기에다가 넘긴 식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둘레 넓이가 같이 사용되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아니고 2분의 1 RL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보죠. 그림이 있는 거니까 3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넓이가 64라고 나와 있는데 또 둘레가 나와 있네. 그럼 넓이 2분의 1 R, L 얘가 64 여기가 R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L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둘레라는 것은 2R 플러스 L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둘레를 가지고 넓이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넓이를 가지고 둘레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똑같이 L을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요 식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2R 플러스 L이라는 것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R분의 128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는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아까처럼 2차 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희한한 식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뭘 생각하라고 했니? 산술기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양수죠? 두 개 양수는 이상이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 곱하면 R 약분되죠? 그래서 256. 256은 16의 제곱이죠? 그래서 32가 최소값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희한한 식의 최소값 나오면은 산술기하를 떠올려주자.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혹시나 또 산술기하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면 얘기해주면 적어주도록 합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8까지 진행을 했죠? 하지 말자는 소리야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부지런히 나가야 돼. 왜냐면 이제 코너로 나가야 되거든. 너희 말고. 그래프가 꽤 많을 걸 아마? 이거는? 이거는 몇 개지? 21개 유형이야. 근데 그래프가 다 나가는 거야. 활용점까지. 오늘 다음 주에 빡시게 하자. 자, 9번째 유형 삼각함수가 나왔네. 자, 물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왔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얘기했었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공식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요런 정도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면에 어떤 점이 딱 나왔을 때 나비 모양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삼각형을 조금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점이 딱 있다라고 하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해서 직각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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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삼각형 요 4개를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3, 4분면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 오, 생각보다 일찍 왔다. 잘했어.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요쯤 어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점을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무조건 길이로 생각하면 안 돼. 자, 마이너스 4 같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 내려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3, 4, 5니까 빗변의 길이만 무조건 양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뭐야?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좀 쉬울게.
자, 5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면 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는 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4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쌤. 비켜 이거네. 비켜. 이거 그럴 줄 몰라. 뒤쪽에 상문제 하나 봐볼까요? 상문제는 어떻게 어려운 거지? 각도나 이런 거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일단 원이 나와 있고, x제곱 플러스, 여긴데, 작은 원이 얘고, 큰 원이 얘고. 그랬을 때, A점이 뭔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상관없지.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사인, 코사인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항상 함수에서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요거 P점의 좌표를 딱 찾아볼게. 항상 Y좌표가 둘 다 2야. 어떤 거 콤마 2, 요 Q점의 좌표도 어떤 거 콤마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P라는 것은 요 안쪽에 있는 원이죠. 그럼 Y좌표가 2니까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는 8. 그러면 X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러면 X값은 풀마 2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 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Q라는 점의 좌표는 요 큰 원의 점의 좌표죠. 요 Y에다 2를 집어넣죠. X제곱 플러스 4는 20. 그러면 X의 제곱은 16.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2, 4분면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사인을 하래. 그래서 곱하래. 그럼 일단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러면 점의 좌표를 가지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밑변이 마이너스 2, 높이가 2.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45도네 알파는. 45도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요렇게 딱 써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가 약분돼서.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나타낼게. 이쪽 옆에다가 여기에 Q라는 점 마이너스 4, 2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 그러면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인을 써줘야 되죠. 그럼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5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 요 값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군. 맞죠? 찍어. 내가 알아서 비켜줄게. 자, 한 유형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다음 유형부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일단 유형 10
1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유형 11 어려운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각변환은 안 나왔죠? 이따가 각변환을 다음 시간에 그제부터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네. 자, 일단은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우리는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를 어떤 걸 가지느냐.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모두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얼사탄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죠? 1, 2, 3, 4분면 될 때.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요 부호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 셋 다 플러스인 경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한 개씩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함수만 플러스되는 사분면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삼각함수만 플러스든지 세 개 모두 플러스든지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분면의 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 문제 풀 때 그게 사용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만들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가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저거로 하나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곱했을 때의 함수라는 것은 부호가 똑같다는 수이죠.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딱 보자마자 우리는 두 개가 플러스인 건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했죠. 한 개만 플러스인 거, 사인만 플러스인 거 몇 사분면이냐? 결국 2사분면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 정도. 이거 다 골라내는 거. 일단 하나 더 볼까? 너희 요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1학년 때 복소수에서 한 적 있는데. 잠깐만.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게. 자, 일단 요 내용 가지고 어떤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둘 다 0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을 거야. 자, 그래서 음수 제곱근 성질이거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는 좀 적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마이너스가 뽑아져 나오는 요런 거,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됐을 때도 그냥 합쳐지지 않고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특히 부호 결정하는 문제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고3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위에 거는 세 가지 성질이 있고 아래 거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위에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음수일 때.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거나 둘 다 양수면 마이너스라는 게 절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그냥 둘 다 음수가 아니니까 루트 마이너스 12. 그래서 루트 12i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루트에 마이너스 3, 루트에 마이너스 4 둘 다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또 뽑아내고 안에 거 두 개 곱하니까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할 때 여러 번 했겠지만,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조금 얘처럼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 A가 0이어도 돼.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 돼버리는 거고, 아니면 B가 0이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런 조건처럼 둘 다 0이 아닐 때를 먼저 조건을 깔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거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분자는 양수고 분모만 음수. 그래서 여기는 분모만 음수. 요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분자가 0일 때. 그래서 요 내용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다시 찍어도 돼. 됐어? 못생긴 얼굴이 나오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둘 다 0이 안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도 음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음수네. 셋 다 음수인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가 양수이거나 셋 다 양수이거나 요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탄젠트 세타가 양수거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양수라는 것은 몇 사분면입니까? 올, 사, 탄 이렇게 되니까 결국 3제 적어야 되겠네. 제 3, 4분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할게. 여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면 음수여야 되겠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에서 뺀데 마이너스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죠? 그러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틀렸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나눗셈 하니까 마이너스인 거 맞죠? 그래서 이 부호를 가지고 어떤 값들을 찾아내는 이런 연습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유형부터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자, 시작하시죠. 자, 드디어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가 여기에 나오네. 유형 11. 유형 11. 요거는 별표를 써놨습니다. 이거 돈을 보내놓고 모르면 어떡해. 자, 몇 가지 경우로 할 건데, 아까 전에 처음으로 설명했던 요거 하나 있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자, 앞으로 탄젠트라는 게 보이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변형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놓고는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만 나타내게 식을 다 변형한 다음에 뭐 통분을 분수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통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분 될 게 있으면 약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식을 간단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인 세타를 S, 코사인 세타를 C로 치환한다는 말을 적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S, 소수령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C, 탄젠트 세타는 뭐 냅둘 필요 없겠죠. 우리는 사인 코사인으로만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저 식을 일단 먼저 간단히 적을게. 분자가 합차죠.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있겠네, 그치? 문제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요거 어떻게 할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은 뭔가 해결책은 없잖아, 그치? 약분되는 게 발생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어려운 거지만 1이라는 숫자가 보였을 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분모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완전 제곱.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수는 약분이 하나 가능했네. 인수분해 또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복잡하지만 일단 가보는가. 마이너스를 써놓고 탄젠트 대신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쓴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왼쪽 거는 남은 거 이렇게 남아있고 오른쪽 거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바뀌겠네. 괜찮죠? 그러면 결국 똑같은 놈이잖아. 그래서 빼라고 했으니까 간단히 했더니 0이 딱 튀어나온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단원이 굉장히 특히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인 코사인이 보이면 1은 무조건 이렇게 바꾼다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42번 문제로 가볼게. 자, 한 번 더 반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반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이 사인 코사인이 보였으면 이는 우리는 뭘로 생각을 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요 식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상문제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더 크면서 둘 다 양수래?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없애니까 그냥 부호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에 얘랑 얘랑 없앨 때는 요 안에 값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음수. 그러면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코사인 세타는 사라질 것이고 여기도 플러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 사인 세타. 요게 우리가 찾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1 보였을 때 2 사인 코사인 보였을 때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요 작업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네. 그럼 다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지.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도 요 두 개의 공식을 이용을 하겠대. 자, 여기서는 물론 해설을 보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가지고 사인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을 구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쉬운 방법으로 갑니다. 일단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사분면의 각면 요거죠? 그러면 2사분면에서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런 정도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가 13분의 5래.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3, 여기가 5.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 12, 13이죠. 그럼 여기가 12가 될 건데, 자, 여기는 음수 쪽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세타의 역수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야. 그걸 역수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더해 주시오.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8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 요거를 조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정도.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건너뛰면서 또 가볼게. 일단은 얘도 아직까지 또 이사분면이네. 요 문제도 이사분면이네. 자, 그러나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 사인 세타가 뭐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요 식을 탄젠트 세타를 t라고 좀 치환을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t를 적죠. 자, 그러면 왼쪽 분수의 분자 1-t가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이죠. 2 플러스 루트 3 여기에 1 플러스 t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자. 1-t라는 것은 얘를 1에다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의 t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t라는 것을 일로 옮겨오면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3의 t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t라는 것은 분자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이죠? 유리화를 원래는 시켜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딱 봤더니 얘가 루트 3으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되죠?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나오는 게 맞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간단히 해결이 되겠죠. 너무 빠른가? 자, 그러면 이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1 되겠죠. 그러면 여기 빗변은 2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요게 우리가 정하는 정답. 조금 한 단계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죠. 이런 정도. 10번 유형하고 조금 섞어서 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자,
문제가 많으니까 상문제도 한번 가보자. 되었습니까? 자, 48번 출발해보죠. 와, 탄젠트도 보이고 식이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3, 4분면에 가겠죠. 3, 4분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얘가 제 3, 4분면 하나 찾아냈고, 자, 치환했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해 볼게.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작업에서 여기 있는 분모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변에 1이라는 것도 있고 분모가 걸리적거리니까 요 식에다가 사인 1 코사인을 곱해 볼게.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하면 사인이 없어지죠? 얘가 하나 더 곱해지니까 코사인의 1 코사인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 코사인이 사라지고 사인을 곱하는 거죠?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은 얘는 1에다 곱하니까 사인 1 코사인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대단했나? 자, 근데 좌변을 잘 보자. 좌변은 뭐가 공통으로 있냐면 코사인이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코사인으로 딱 묶어주면 얘를 전개해보자. 1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얘가 플러스 사인 제곱 은 사인의 1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눈에 띄는 거 혹시 있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눈에 띕니까? 어? 1? 1을 뭘로? 없어. 찾아야 돼 이거. 물론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만. 다른 거 뭐? 얘가 얼마니?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잘 봅니다. 잘 봐. 1 플러스 1이니까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지. 그래서 2 코사인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약분돼서 없어져요. 괜찮죠? 자, 그러면 2가 남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네.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고 했죠? 탄젠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2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상문제 답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2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의 2. 자, 그러면 우리는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3, 4분면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1분의 2죠? 그런데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빗변은 루트 5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면 빗변분의 밑변이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2번이 나오겠죠. 어렵다 그지? 그래서 11번, 12번 유형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얘들아 지쳤어? 아직 1시간 남았는데 13번 유형까지 하고 학교책 풀자. 학교책 올림포스도 풀고